안녕하세요. 각종 행정서류, 특히 부양기피사유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빛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담 과정에서 정말 자주 받는 질문, 부양기피사유서 그냥 사정만 적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해 행정실무 기준으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양기피사유서, 가족관계해체사유서, 부양거부소명서 등 모두 같은 말입니다. 이 문서는 생각보다 훨씬 무게가 있는 문서이고 작성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서입니다. 부양기피사유서란 무엇인가? 부양기피사유서는 부양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행정적으로는 부양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즉, 감정 표현용 문서가 아니라 행정 판단을 받기 위한 사유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잘못 이해하는 부분,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길게 작성, 가족에 대한 비난 중심 서술, 연락이 끊겼다는 표현 반복, 개인적인 감정 토로. 하지만 행정기관은 누가 더 힘들었는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부양관계가 성립되지 않는지, 그리고 왜 부양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지입니다. 부양기피사유서의 핵심 구조. 부양기피사유서는 반드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어떤 형태의 관계 단절이 있었는지, 그 이후 실제 부양관계가 존재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되어야 합니다. 연락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부양을 전제로 한 관계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해야 행정적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가족 단절 사유,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족 단절 그 자체만으로 부양기피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절의 원인과 지속성입니다. 일시적인 갈등인지, 구조적인 관계 파탄인지, 회복 시도가 있었는지, 일방적인 단절인지, 이 부분을 사실 위주로 차분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성격이 맞지 않았다는 사유는 행정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 지속적인 방임, 폭력, 반복적인 관계 거부 등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작성했다가 반려되는 대표적인 이유. 실무에서 자주 보는 반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 과도한 경우, 상대방 비난 위주의 서술, 추측이나 의견 위주의 표현, 객관적 사실 정리가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 부모는 저를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라는 문장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 판단이 어렵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양관계가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한빛행정사사무소는 부양기피사유서를 단순한 서류 작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행정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내용을 재구성합니다.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정리하고 필요한 사실은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보완 요청이 줄어들고 담당자가 판단하기 쉬운 문서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양기피사유서를 혼자 작성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복지 관련 제출 서류인 경우, 부양의무 판단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단절된 가족 때문에 우편물을 받은 경우, 가족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이 문서는 한번 잘못 제출하면 같은 사안으로 다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무리. 부양기피사유서는 힘들었던 이야기를 풀어내는 글이 아니라 행정 판단을 받기 위한 문서입니다. 얼마나 억울한지가 아니라 왜 부양이 성립되지 않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저희 한빛행정사사무소는 그동안 수많은 부양기피사유서를 다뤄왔고 사안별로 맞는 방향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